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일찍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문을 열어주던 엄마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니? 너 오늘 회사 안 나갔어? 저도 황당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참 답답한데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제가 회사를 5년 넘게 다녔잖아요. 그랬지. 대학 졸업하고 거기가 첫 직장이라고 했잖니. 맞아요. 회사는 좀 작지만 사장님도 좋고 일도 재밌어서 나름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완전 망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망했다니. 라며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언니를 바라봤는데요. 새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뭐?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그러니까 망했다는 말이니? 순간 엄마 목소리가 한껏 높아져 있었기에 제가 급히 엄마 팔을 살짝 꼬집었고 그제서야 새언니 눈치를 보며 즉시 사과했습니다. 예, 미안하구나. 내가 그만 너무 놀라서 말이야. 아니에요. 저도 엄청 놀랐는걸요, 뭐. 근데 멀쩡하던 회사가 갑자기 아니지. 왜 그렇게 된 거라니? 사실 그동안 매출이 많이 줄긴 했었는데 이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며칠 전 사장님이 일 부려먹고 월급 못 주는 일은 막아야 될 것 같다면서 직원들한테 그만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어렵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쫄딱 망한 거야? 우선은 직원 없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사장님이 워낙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럼 퇴직금 그런 것도 하나도 못 받은 거야? 아니요. 그래도 사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 마지막 월급이랑 퇴직금까지는 전부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그게 정말이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고마우신 분이구나.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자 새언니가 또다시 말을 꺼냈어요. 근데 저도 양심이 있지. 봉투에 50만 원 넣어서 사장님 드리고 왔어요. 50만 원을 왜? 라며 엄마가 다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자 새언니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새언니 말에 따르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으로 사장님 얼굴이 말이 아니더랍니다. 그 모습에 마음 따뜻한 새언니 마음도 아파졌고 퇴사하던 날 봉투에 50만 원을 넣어서 사장님께 드리며 말했답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그렇지 뭐. 사업이라는 게 이런저런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 요즘은 많이 힘드네. 이겨내야지 어쩌겠어. 그래도 저희 월급이랑 퇴직금까지 다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당연히 줘야 하는 걸 준 건데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혹시 몰라서 직원들 월급이랑 퇴직금은 미리 준비를 해놨었어. 사업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 먹으면 될 일도 더 안 되기 마련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지켜야지. 저는 사업을 잘 알진 못하지만 왠지 사장님은 역경을 이겨내시고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 같은 분이 정말 잘 돼야 제대로 된 세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무슨 큰 기업 회장도 아니고 코딱지만한 회사 사장인데 뭐가 그렇게 거창해. 거기다 지금 회사 망하기 일부 직전인데 할 말이 없네.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라고 말하던 사장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는데요. 숙연한 분위기에 눌려 좀처럼 입을 열 수가 없어 새언니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어렵게 다시 입을 열었답니다. 사장님, 저기 이건 제가 드리는 거니까 받아주세요. 이게 뭔데? 그냥 그동안 같이 일한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식사라도 하시고 힘내시라고 조금 준비했습니다. 세상에나?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요즘 많이 야이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힘내세요. 사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랬지. 근데 참 밝고 바르게 잘 자랐어. 감사합니다.
암튼 그러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시어머님이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신기한 거? 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머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자고 하시거든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막 먹다 보면 약간은 힘든 게 잊혀지기도 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참 현명한 분이시네. 그렇죠. 우리 시어머님이 정성껏 만든 집밥을 먹다 보면 어느새 근심 걱정을 털어내고 활짝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심으로 버틴다는 말도 있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암튼 사장님도 지금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드시면서 잠깐이라도 힘든 거 잊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다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그동안 사장님께서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이 정도 선물도 못 해드리겠어요? 저도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었나 봐요. 정말 고마워. 내가 이 돈으로 꼭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다시 힘내볼게. 그리고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이게 은혜는 무슨 은혜라고 그러세요. 암튼 반드시 재기하시라고 저도 항상 기도드릴게요. 라며 새언니가 그곳을 나왔다고 합니다. 한동안 새언니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기특하다는 표정으로 새언니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렇지. 사람은 말이야. 항상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잘했다. 아주 잘했어. 그냥 어머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밥 먹으면 왠지 힘이 나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새언니가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딸인 저보다 새언니를 더 예뻐했다고 해야 할까요? 새언니는 무뚝뚝한 저와는 다르게 참 명랑하고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맛있는 거 해 먹을까? 우리 며느리 뭐가 먹고 싶어? 말만 해. 오늘은 내가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그럼 그 떡볶이랑 어묵탕도 가능할까요? 떡볶이? 그런 거 말고 더 비싼 거 말해봐. 우리 한우 구워 먹을까? 라며 엄마가 장난스레 새언니를 바라봤는데요. 새언니가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그게 예전에 친구들 집에 초대받아서 가면 친구네 엄마가 떡볶이를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그 떡볶이가 너무 맛있었는데 엄청 부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집에서 떡볶이 해달라고 했을 텐데 맨날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앞으로 엄마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엄마가 만든 떡볶이가 먹어보고 싶어요. 아니 넌 갑자기 개그를 다큐로 바꾸고 그러니? 갑자기 네가 신파로 만들어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니. 진짜 먹고 싶어서 그래요. 약간 매콤하게 먹으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것 같아요. 알았다. 그럼 내가 오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줄게. 진짜요? 그럼 제가 재료 사올까요? 아니야. 이 음식은 말이야. 재료부터 좋은 걸로 잘 사야 하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최고로 신선한 걸로 골라서 재료 사올 테니까 넌 여기서 푹 쉬고 있으렴. 새언니의 신파에 감정이입이 된 엄마가 들뜬 표정으로 말했는데요. 너무 과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 제가 지나가는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하는 떡볶이 보면 재료가 그닥 많이 들어가지도 않던데 대체 무슨 신선한 재료를 사온다는 거야? 재료가 안 들어가긴 왜 안 들어가? 내 기억에는 떡이랑 어묵 그리고 파만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뭘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냐는 거지. 네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난 네가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너 회사에서 직원들이 막 피해 다니고 그러지? 너 하는 거 보니까 네 직장 동료들도 참 피곤하겠다. 라며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자 새언니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랑 저는 너무 감성적이라 가끔은 문제가 많기도 하잖아요. 그렇긴 하네. 암튼 내가 가서 재료 사올 테니까 넌 좀 쉬고 있어. 라며 엄마가 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새언니랑 같이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집에서 엄마 휴대폰이 울려대는 모습에 엄마 휴대폰을 찾던 새언니가 말했어요. 아가씨, 어머님이 휴대폰 두고 가신 것 같은데요? 휴대폰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시다고 잘 두고 다니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럼 급한 일 생길 때는 어떡해요? 아직까지는 급한 일이 생긴 적이 없긴 한데
가끔 할머니가 전화 안 받는다고 잔소리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할머니보다 휴대폰을 더 안 받는다니까요? 휴대폰 여기 있네요. 근데 발신자를 보니까 아버님이세요. 아가씨가 받아보세요. 새언니가 제게 휴대폰을 건넸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엄마는 어디 가고 네가 받아? 그리고 넌 왜 집에 있어?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조퇴하고 감기약 먹고 좀 쉬었어. 근데 엄마는 또 휴대폰 놓고 어디 간 거야? 잠깐 마트에 갔는데 휴대폰 놓고 갔어. 엄마 오면 전화하라고 할까?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빠 회사 아니야? 오늘 일이 있어서 외근 나왔다가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술을 좀 마셨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좀 데리러 오라고 전화했지. 어떡하지? 나도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그냥 대리운전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라며 제가 걱정스레 말하다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새언니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 그게 아빠가 술 드시고 하면 엄마가 아빠 데리러 가곤 했거든요. 어머님이요? 네. 아무래도 아빠가 영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운전도 배웠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가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것만큼은 해드리고 싶었나 봐요. 그럼 지금 아버님이 데리러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엄마가 지금 안 계셔서 그냥 대리운전 불러서 오셔야 할 것 같네요. 저도 지금 감기약을 먹어서 몸이 안 좋아서요. 근데 대리 불러서 오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새언니를 바라봤는데요. 새언니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입을 뗐습니다. 그럼 제가 다녀올까요? 네? 새언니가요? 이래봬도 제가 운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다녀올게요. 그래도 전철 타고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백수인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라며 새언니가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빠가 알았다고 한 모양으로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진짜 새언니한테 데리러 오라고 한 거야? 난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만 온다고 하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 뭐. 암튼 새언니 진짜 특이하다니까. 지금 출발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는 어이가 없어 피식 웃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엄마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새언니는 어디 갔어? 혹시 집에 간 거야? 그러게 내가 휴대폰 가지고 다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왜? 혹시 네 아빠한테 전화 왔어? 어, 그래서 새언니가 아빠 데리러 갔어. 네 새언니가 아빠를 왜 데리러 가?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야 모르지. 백수라 가야 한다나 뭐래나 그러더라고. 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나도 몰라. 암튼 떡볶이는 조금 이따 해야 할 것 같아. 라는 제 말에 엄마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아빠와 새언니가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새언니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짜로 이 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들이 너한테 준 돈이니까 받아도 되지. 와, 대박. 어머님, 저 오늘 15만 원이나 벌었어요. 15만 원을 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아버님 모시러 갔었잖아요. 근데 아버님이랑 같이 계시던 분들이 전철역에서 내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거기까지 모셔다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내리실 때마다 5만 원씩이나 주시는 거 있죠. 뭐? 너한테 돈을 줬다고? 네. 그래서 제가 막 사양했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그냥 받으라고 하셔서 받았어요. 그래서 대리운전 조금 하고 단숨에 15만 원 벌었어요. 새언니가 신이 난 채 설명을 하고 있자 아빠가 덧붙였습니다. 그 거래처 사장님들이 다들 부럽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뭐가 부러워?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시아버지 술 먹었다고 운전해주러 오겠어. 근데 와서도 싹싹하게 인사도 하고 어찌나 말을 잘하던지 칭찬이 자자했다니까. 덕분에 나도 어찌나 뿌듯했는지 몰라. 며느라, 이건 기특해서 주는 거다. 라며 아빠가 새언니에게 10만 원을 내밀었는데요.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무슨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10만 원씩이나 주시고 그러세요. 아니지. 아주 큰일 했지. 오늘 내가 말이야. 오랜만에 기가 팍팍 살았잖니.
라며 아빠가 언니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새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우와, 백수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돈이 막 들어오네요? 열심히 모았다가 그이 놀래켜줘야겠어요. 아버님, 혹시 대리운전 부르실 일 있으시면 저 불러주세요. 알았으니까 얼른 떡볶이부터 먹자. 네. 새언니가 목청껏 대답을 하고는 식탁에 앉아서 맛있게 떡볶이를 먹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뒤 집안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며칠 뒤 엄마가 새언니를 불러서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거든요. 네 시아버지가 그러는데 네가 운전을 그렇게나 잘한다며? 어머, 아버님께 들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운전을 그렇게나 잘한다고 하더구나. 그럼요. 예전에 제 별명이 카레이서였거든요. 제가 길도 엄청 잘 알아서 막히지 않는 길로만 가거든요. 그래?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도 우리 집에 운전할 일이 있으면 네가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니? 물론 취업할 때까지만 하면 되니까 부담은 갖지 말고. 제가요? 그래. 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운전하려면 여간 피곤한 게 아니거든. 특히나 밤에 운전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대신 우리가 운전해 줄 때마다 비용은 지불해 주마. 라는 엄마의 말에 새언니가 만세까지 불러대며 좋아했습니다. 잠시 후 새언니가 돌아간 뒤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그러다 서로 오해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오해 생길 게 뭐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를 운전기사 시키겠다는 게 좀 그렇잖아. 네 새언니 성격을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해. 워낙 꼬인 게 없는 사람이라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 새언니 성격에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밖에 더 오겠어. 네 아빠 말이 운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더래. 무엇보다도 며느리가 데리러 와서 그날 사람들이 다들 부럽다고 난리도 아니었나 보더라고. 그러니 네 아빠는 기사라서 좋고 네 새언니는 돈 벌어서 좋고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긴 한데 나 같았으면 절대 안 한다고 했을 텐데 새언니는 참 특이하단 말이야. 라며 제가 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그 뒤 새언니는 놀라울 정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해서 보니 엄마와 새언니가 짐을 잔뜩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어디 다녀온 거야? 반찬거리 좀 사왔어. 아참, 내 정신 좀 봐. 우리 김 기사님 돈 드려야지. 어머님, 아니에요. 오늘은 저도 반찬 가지고 갈 건데 무슨 돈을 주세요. 아니다. 이런 건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거야. 네 시아버지도 정확하게 계산하라고 했고 말이야. 아까 점심도 사주셨잖아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라며 새언니가 손사래를 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일 안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어머님, 그런 협박은 너무 치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받아. 그래야 우리도 마음 편히 차를 얻어 탈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대신 내일 점심은 제가 사는 겁니다. 우리 내일은 그 버섯 칼국수 먹으러 갈까요? 좋지. 그럼 내일 아침 10시에 만나서 간단하게 브런치 먹고 버섯 칼국수 먹으러 가자꾸나. 라는 엄마의 말에 새언니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새언니 휴대폰이 울려댔고 새언니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님, 김 기사입니다. 오늘 10시까지요? 그럼 당연하죠. 그럼 김 기사는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 맞춰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언니가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가 물었어요. 데리러 오래? 네, 아버님 오늘 회식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너 너무 힘든 거 아니니? 아닙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걸요? 그럼 집에 가서 그이 저녁만 차려주고 다시 나올게요. 그냥 여기 와서 먹으라고 할까?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그이는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제가 가서 차려주고 올게요. 현재는 전업주부니까 전업주부 일도 똑바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새언니가 집을 나서는 모습에 제가 혀를 내두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새언니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김 기사? 나 웃음이 나와서 참들랑 혼났잖아. 말도 마. 우리가 준 돈 안 쓰고 꼬박꼬박 저축하고 있다잖니.
매일같이 인터넷 뱅킹으로 돈 확인하면서 곧 부자가 될 거라고 하는데 진짜 성격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요즘은 같이 외식도 자주 하는데 밥도 잘 사주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내가 듣기로는 가족 간에도 궁합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언니랑 우리 집이랑 궁합이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했다니까. 거기다 다음 주 주말에는 남매계에서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네 새언니가 운전해주기로 했잖아. 그럼 큰 차 운전해야 하는 거 아니야? 9인승 승합차가 딱 맞는 것 같다고 하던데 다들 며느리가 운전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아까도 봤지만 네 새언니가 김기사라고 말할 때마다 네 아빠도 그렇고 자다가 막 웃음이 터져 나온다니까. 라며 엄마가 큰 소리로 웃고 있었는데요. 우리 남매는 워낙 애교도 없고 무뚝뚝한 편이었기에 새언니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활기가 넘치니 친목만 가득하던 우리 집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새언니와 아빠가 돌아왔는데요. 아빠가 새언니에게 돈을 건네며 폭풍 칭찬을 했습니다. 요즘 내가 말이야, 우리 김기사, 아니지, 우리 며느리 덕분에 살맛이 난다니까. 눈치도 얼마나 빠른지 며느리 덕분에 사장님한테 칭찬까지 들었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우리 며느리 덕분에 사장님이 칭찬을 어찌나 하던지 요즘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대체 뭘 했길래 그래? 엄마가 아빠와 새언니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새언니가 활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가사 보니까 노래도 부르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곡 부르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 불러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부르는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아주 끝내주게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다들 일어나서 환호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네가 노래를 불렀다고? 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김기사이기 전에 며느리인데 채통은 지키면서 불렀거든요. 당연하지. 우리 사장님이 성격 좋고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일비달도록 칭찬을 했다니까. 우리 며느리 덕분에 우리 신입사원들까지 나를 우러러보고 있다니까. 아빠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웃고 계셨는데요. 집에 오시면 내내 TV만 보시던 아빠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새언니는 부모님의 예쁨을 듬뿍 받으며 지냈고 어느 날은 오빠가 집에 와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일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 글쎄 며칠 전에는 합가에서 살고 싶다고까지 하더라고. 뭐? 며느리가 합가 얘기를 꺼냈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다고 합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사 반대했고 말이야. 어떻게 된 게 나보다 본가에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라며 오빠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오빠 말대로 두 사람이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새언니가 엄마에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 생일인데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요? 네 친구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 본가로요. 뭐? 여기로? 네, 제가 친구들한테 어머님 자랑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되죠? 나야 상관없긴 한데 음식은 뭘로 준비할까? 그 떡볶이요. 뭐? 떡볶이? 네, 옛날에 친구네 집에 초대받아서 가면 그런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생일 파티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주마. 진짜요? 그럼 친구들한테 말해놓을게요. 라며 새언니가 신나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참 예쁘단 말이야. 그러게, 엄마 말대로 꼬인 게 하나도 없이 진짜 순수한 것 같아. 엄마 없이 자랐지만 할머니께서 참 잘 키우셨어. 라며 엄마가 몇 번이나 칭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가족 모두 종일 음식을 만들어서 새언니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요. 새언니 친구 어머니 두 분까지 함께 오신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새언니가 그 두 분을 가족들에게 소개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소연이랑 민주 어머님이신데 예전에 저한테 밥도 많이 차려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가 생겼으니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두 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자리라 조금 망설였는데 유리 성격 잘 알아서 따라왔습니다. 우리 유리한테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이 계셔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지만 유리가 참 착하고 밝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두 분 역시 한동안 새언니를 칭찬했고 다 같이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새언니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도 새언니는 부모님과 참 잘 지냈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어느 날 새언니가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다시 취업할 것 같아요. 취업? 그럼 일자리 다시 구한 거야? 그게 전에 일하던 회사 사장님께 연락이 온 거 있죠? 사업 재기해서 잘 되고 있다고 저보고 다시 들어올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대박 소식이 있어요. 대박 소식이라니? 전에는 제가 대리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과장으로 오라고 하는 거 있죠? 물론 연봉도 많이 올려주신다고 하고요. 그래? 정말 잘 됐구나. 근데 네가 취업하고 나면 우리는 심심해서 어떡한다니?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아쉬운 표정이 역력해 보이자 새언니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소식? 무슨 소식? 어머님, 아버님, 곧 할머니, 할아버지 되실 것 같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럼 임신한 거야? 네, 임신했어요. 근데 너 임신했는데도 일하러 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사장님 좋은 분이시라고. 상관없대요. 출산 휴가까지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사장님 말씀이 그때 제가 드린 50만 원이 심적으로 엄청 큰 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가족들이랑 식사하면서 힘을 내셨대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돼요? 여기 들어와서? 네, 출산하게 되면 둘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싫다고 하시면 안 할 테니까 부담 갖지는 마세요. 아니다. 우리는 대환영이지. 심심하던 차에 손주라니. 네 말대로 진짜 대박 소식이구나. 라며 부모님이 한박 웃음을 지었고 그 뒤 오빠 부부는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새언니는 몇 달 뒤 출산을 하고 난 뒤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본가로 들어왔는데요. 엄마가 산후조리까지 잘해주는 모습에 우리 집과 궁합이 정말 잘 맞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답니다. 요즘 가족들이 조카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새언니를 닮은 것인지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그렇게나 예쁠 수가 없답니다. 오늘 퇴근했더니 빛과 같은 속도로 퇴근을 한 것인지 아빠가 조카와 놀고 있는 모습에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